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 김정엽 전문가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 제가 TV 방송에서는 자주 좀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차랑 기아차의 분위기가 요즘에 좋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슬라 쪽에서의 대규모 수주를 좀 따냈다라는 뉴스가 이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혹은 현대차랑 기아차랑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요즘에는 좀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막 뉴스들 막 중간에 도는 소문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너무 막 못 갔으니까 그동안 현대차는 막 정의선 회장의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이제 요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명분 맞추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지금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랑 기아차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주들은 보통 움직임을 더 변동성을 빠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은 저의 원픽은 자동차 부품주들, 현기차랑 관련된 종목들이고, 현대차랑 기아차의 움직임에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오늘 좀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막 무겁습니다. 코스피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무겁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아니면 코스닥이 뭐 강보합이라던가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줄 때도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우위에 있고, 이 모든 지금 시장의 무거운 이유 중에 90% 이상은 미국과의 이제 관세 협의가 아직까지는 결과 발표가 안 됐죠. 그리고 데드라인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안에서 시장 안에서는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지금 뭔가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에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국가 일본은 이미 협상을 잘 마쳤고 뭐 만족스러운 결과치를 냈다라고 이제 뉴스에는 나오고 있죠. 유럽 쪽과도 좀 굉장히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호국으로서 좀 빠른 발표가 나오고 빠른 좀 좋은 협상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좀 걸림돌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뭐2 플러스 2 관세 협상 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우리는 스케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 긴장감을 좀 이렇게 올려놨죠.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조급해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뉴스 안에서는 이제 미군 부대 압수수색 이런 것들 때문에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좀 시장 안에서는 불안감들이 막 이제 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막 이제 코스닥은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동의를 안 하고 아니면 협의가 안 되고 시장 개방 같이 안 하면은 그 관세는 더 높게 부과를 시킬 거야라고 이렇게 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관세 발표를 했었을 때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었던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시점 안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영향력이 이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전장의 증시 분위기가 좋았죠. 어제 저점 찍고 반등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코스피는 전고점 뚫고, 그때는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도착을 해서 협상을 이제 노력을 하고 진 그 좋은 결과치를 가져올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또 나오다가 또 이제 장중에 트럼프가 한국을 염두에 뒀는지 이거 관세 협상 내일 안 끝나 이러면서 또 이제 막 불안감을 또 이제 시장 안에서 주게 됐었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뭔가 줬다 뺏긴 느낌이 좀 나죠.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개장 초에 반등 잘 해놓고 장 마감하기 전에는 상승분들을 다 뱉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시장이 뭐 무난한 그림을 보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 견인을 했었던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기여도가 높았고요.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따라간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는 현대차랑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차를 따라가는 부품주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세 관련해서 막 시장이 흔들리고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 안에서는 그러면은 관세 협상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아니면 혹은 테마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막 찾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마 쪽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관세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고 내줄 것은 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내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농산물이라던가 아니면 축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된 종목인 플랫폼 기업 미트박스가 요즘에 또 수혜를 받으면서 장중에 막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액션들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올라가는 이유도 지금 우리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1등이 지금은 자동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가 내줄 건 내준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 안에서의 관세 협상은 충분히 유리하게 나올 것이야, 요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 국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이 먼저 됐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일본의 도요타랑 북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품목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또 좋은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와 경쟁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은 다른 업종이나 뭐 다른 섹터들은 좀 내준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일본과 비슷한 수준 혹은 뭐 조금 더 좀 유리하게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한테는 불확실성 해소로, 그동안에는 관세 우려감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관세 때문에 좀 불안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이미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불확실성 해소, 그 다음에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심해질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없어,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현대차의 반등이 저는 시장을 분위기를 따라가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만족스럽진 못하죠. 2024년도에는 실적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막 랠리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상법 개정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부흥책 나오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뭐 밸류업 프로젝트 하면서 저 PBR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었던 시기에 현대차도 그 당시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혜주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 분위기들이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이 감소한 것도 북미 시장 안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그동안에 그래 실적이 안 나왔잖아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길고 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에서 주식이 움직이는,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항상 선반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긴 했지만 이게 관세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서 빠진 그런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다음 퍼포먼스가 팍 터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재 해소라는 기대감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를 불러오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감안을 해서 현대차랑 기아차의 주가 상승 흐름들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물론 현대차를 제가 방송에서는 그 전부터 이제 제시를 드리고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 반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돌파가 나왔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은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 배터리 아니면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저평가가 되어 있고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저가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는데 추가 상승이 쭉쭉쭉쭉 지금 나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좀 떨어졌던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삼성전자가 7월 달에 이런 바닥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동안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라는 인식들은 되어 있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돌파가 주요 구간들을 돌파 나오고 주가의 상승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점점 매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계기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뭐 정고점 돌파도 나오고 추세 바꾸면서 강한 상승을 또 뽑아주고, 이런 사례들이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금은 새로운 뉴스들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되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주가의 상승에 대한 명분 붙이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막 좋은 구간과 기술적인 주요 구간들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확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발표가 나고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좀 좋은 탄력들을 보여주고 상승의 속도가 붙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명분 붙이기 식의 뉴스들도 충분히 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현대차랑 기아차의 움직임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움직임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차랑 기아차의 의존도가 높은 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한테서 보통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부품주들도 지금 반응들이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바닥에서 주요 구간들 돌파하고 지금 NXT 시장 안에서도 소폭 반응들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바닥에서 좀 올라왔네, 오늘 상승했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죠. 그래서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고 추가 상승이 저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했던 말 중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풀이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바이든 때부터 뭔가 좀 미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들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대부분인데, 관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빨리 이제 옮겨놔서 미국에서 더 빨리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현대차가 일단은 먼저 다른 기업들보다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돌아와서 화신 얘기를 하면은 화신도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놨고 하반기에서부터는 이쪽에서 매출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런 이제 미국에서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관세풀이에 대한 수혜들도 상대적으로 화신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월봉이 돌파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이런 위치를 소화하고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부품주들은 제가 강조하는 거는 딱 4개거든요. 화신, 그 다음에 SL, 그 다음에 현대공업, 그 다음에 코리아 FT까지.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반응과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가장 잘 나오는 거는 현대공업 같은데, 현대공업은 일단 바닥에서 좀 반응들이 이미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SL과 화신, 그 다음에 코리아 FT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뭐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너가 더 세도 내일은 내가 좀 더 셀게,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충분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쪽에서 좋은 매력도를 느끼고 많은 분들께 같이 투자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업종이고 섹터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와 닿는다라고 하면은 좀 열심히 같이 또 공부해 보시고 종목들 같이 투자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추가적인 내용과 뭐 종목들의 매수, 매도 사인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딩도 해드리고 특징주들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목표가, 그 다음에 진입 시기들 이런 것들 저의 의견들을 같이 더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딜사이트 S 많이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주식 대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